지금까지 시장이 무너졌던 이유가 뭔가요, 여러분들? 그 어느 하나 풋이 없었어.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저번 주 금요일날 미국 증시가 오른 이유가 뭐예요? 백악관 풋 나왔고 연준 풋 나왔어. 시장이 이거 기다린 겁니다. 그러면은 이번 주 목요일날 어떤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냐면, 오늘은 내용 재밌는 것들 많아요. 놓치시면 안 됩니다. 1분 1초도 놓치면 안 돼요. 안전자산 매력도 흔들리는 미국 달러. 자, 제가 지금부터 트럼프 관세 인상 정책에 관련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는 단기적으로 미국이 관세 인상 정책이 있죠? 막 글로벌 국가들한테 막 다 때리고 당분간은 힘들 거라고 봅니다. 왜 그런지 지금부터 한번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제가 생각하는 미국은 병든 환자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미국의 경제 상황이 좋아 보여요? 아니면 좀 위태로워 보여요? 여러분 생각에는 어때요? 미국의 지금 경제상, 경제 기초 체력이 좋아 보여요? 아니면 위태로워 보여요? 좋아 보이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위태로워 보여요? 라는 하는 사람도 있고, 각양각색일 거예요. 위태로워요? 근데 미국의 소비 뒤집어지게 잘 나오는데, 고용시장도 완만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조금 더 막 공부를 하고, 막 이제 제가 막 떠들어대니까 좀 위태로운 것 같아요,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보이죠? 객관적으로 바라보면은 지금까지 발표된 지표들만 팩트로 보잖아요? 좋아요. 미국 경제 지표. 소비도 좋고. 제가 그래서 턴 어라운드 할 수 있다. 시장이 아직 안 끝났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상승 뷰, 뭐 정규방송 보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뭐 상세하게 몇 월 달 올라갑니다, 떨어집니다 얘기는 안 드렸지만, 멤버십 방송 보시는 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렸죠? 언제 올라갈 겁니다. 그 올라간다고 올라갈 겁니다 라고 근거와 분석의 명분이 뭐냐면 미국의 경제 성장이에요. 아직 경제 성장이 안 꺾였어요. 객관적으로 따지면은 미국의 경제는 좋아요. 지금은. 근데 위태로운 것도 맞습니다. 둘 다 정답이에요. 속빈 강정이야.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병든 환자입니다, 미국은.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단기적으로는 관세 이젠 철퇴 못 휘둘러요. 자, 그러면 지금 미국에 왜 병든 환자인지, 어떤 증상이 나타나고 있는지 한번 조목조목 한번 설명을 해보려 볼게요. 여러분, 트럼프가 관세를 이제 올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올렸어. 4월 초부터. 지금까지는 올릴 거야 말만 했지만, 그래서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갔지만, 지금은 실제로 올렸어요. 보편 관세 지금 매기고 있죠? 10%? 거기다 중국은 진짜 어떻다? 150% 막 매기고 있어. 관세가 어찌됐든 간에 실제로 매기고 1%라도 올라간 상황이라면 단기적으로는 어떻다? 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인플레이션이 상승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럼 볼게요. 야, 트럼프 관세 인상, 우리 진짜 말로만 했던 관세 인상이 됐네? 인플레이션 단기적으로 올라가겠. 막 기대 인플레이션 튀고, 어때요? 인플레이션 올라가니까 금리가 다시 치솟기 시작하죠. 치솟기 시작합니다. 야, 인플레이션 올라가네. 힘들겠네. 그리고 미국에 있는 기업들이나 전세 글로벌 기업들이 명분이 아주 생겼어. 트럼프 관세 인상 정책 때문에 물건 가격을 올리기 시작합니다. 야, 연준이 지금 금리 인하만 못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데 다시 금리 인상할 수도 있겠네. 시장의 불안감이 형성이 되죠. 첫 번째, 인플레이션 상승 우려. 이게 많이 커졌어요. 트럼프의 팔다리를 잡고 있어요. 자, 두 번째, 여러분들 지금 트럼프 정부가 부채 한도가 지금 협상이 됐나요? 협상이 안 됐죠? 지금 트럼프 정부는 예산을 쓰고 있어. 돈을 쓰고 있어. 근데 돈을 어떻게 쓰고 있다? TGA라고 미국 재무부 통장이에요. 여기에 있는 돈을 꺼내다 쓰기만 하고 있어. 왜? 부채한도 협상이 안 됐어요. 부채한도 협상이 확정이 돼야 그 금액만큼 새로운 채권을 발행해서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그 돈을 쓸 수 있는데, 지금은 기존에 남아있던 미국 재무부 통장, TGA 통장에 있는 돈만 꺼내다 쓰고 있어. 그냥 계속해서. 언젠가 됐든 간에 TGA 통장이 지금 잔고가, 앵꼬가 나겠죠? 유동성이 고갈이 나겠죠? 그리고 부채한도 협상이 이루어지는 시점을 보통 지금 월가에서 바라보고 있는 게 한 5월에서 한 6월 정도 보고 있어요. 6월 중순, 한 6월 말 정도? 그럼 그때까지 TGA 통장에서 돈만 그냥 꺼내 쓰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게 어때요? 딱 얘기만 들었을 때 유동성이 고갈나고 자금 경색이 일어날 수 있겠죠? 여러분들 지금 미국의 채권 시장이 막 흔들리죠? 장기채 금리가 막 튀고, 장기채 금리가 튀었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뭐 중국이 던졌다, 일반 뭐 헤지펀드 기관들이 던졌다, 이 얘기 막 그런 기사들만 보셔가지고 그렇게 보시겠지만은 채권 시장에 채권 금리가 반영한 데는 수만 가지 영향이 반영이 돼요. 영향을 받는다고. 수만 가지 이런 이유들과 명분들이. 그럼 그 중에 한 가지 영향을, 채권금리 올라가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재무부 지금 자금 경색. 한 가지 더 말씀드려볼까요? 4월 15일 뭐 있죠? 여러분들? 4월 15일 날 미국 정부가 이거를 걷어. 1차 법인세 납부가 있죠? 2차는 9월 달에 있고,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미국 증시를 보면은 4월 중순에
금융시장에 있는 유동성이 빠져나가요. 자, 왜 빠져나간지 한번 볼까요? 4월 15일 날 미국 기업들한테 법인세를 걷어야 돼. 그럼 기업들이 갖고 있는 돈을 누구한테 줘야 돼요? 미국 정부한테 줘야겠죠? 그럼 주식이나 채권이나 이런 거 팔아가지고 미국 정부한테 세금을 납부하겠지. 그럼 그 과정에서 주식이나 채권 매도세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유동성적인 측면만 봤을 때는 시중에 있는 자금이 일시적으로 미국 재무부 통장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유동성이 감소할 수 있겠죠? 이해되셨나요? 이 상황에서 미국에 있는 은행들이 위험해. 아니면 기관 헤지펀드가 하나 무너졌어. 한 개 무너진 게 한 개, 두 개, 10개, 100개 유동성 자금 경색이 날 수도 있겠죠. 저번 주 금요일날 연준 위원이 나와가지고 무슨 리스크라도 터지면 우리 연준이 풋 해주겠다. 도와줄 거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 얘기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다 이러한 맥락이 있는 거예요. 지금 4월 중순. 오늘 4월 14일이죠. 내일 4월 15일입니다. 그럼 지금 당장 부채 한도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TGA 잔고 고갈됐고 그리고 법인세 납부까지 지금은 증시의 유동성이 어떻게 되고 있는 상태다? 자금이 경색되고 있는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단기적으로 트럼프는 관세 인상 세게 못 때립니다. 엊그저께도 유에 나온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이것 때문에 나온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여러분들? 자, 세 번째. 뭐가 있을까? 미국 주식시장이 하락하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괜찮아. 과도기야. 어차피 우리가 미국 체제가 지금 바뀌고 변하려면은 지금 우리는 월스트리트에 지금 집중할 때가 아니야. 월스트리트가 아니라 메인스트리트에 집중을 해야 돼. 그 얘기를 하죠. 그래 놓고 미국 증시 빠지니까 2시간 동안 트위터를 100개 하고 있어. 입이랑 말, 행동이랑 따로 놀아. 증시가 하락하잖아요. 증시가 하락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기관 투자자들, 연기금들, 헤지펀드들 얘네들 청산 혹은 마진콜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때가 되면 얘네들이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미국 국채도 아니고요. 금도 아니고요. 달러예요. 현금. 미국 국채는 달러 교환권이죠. 쿠폰이죠. 국채도 필요 없어. 현금이에요. 현금. 왜? 은행들이 야 우리 갖고 있는 거 좀 담보 비율 좀 높여. 자본금 좀 더 갖고 와. 은행 돈 줘야 되지. 지네들 청산 마진콜 해지하려면 현금 필요하죠. 그럼 그 현금 어떻게 해야 돼요? 주식 던지고 채권 던지고 현금 마련해야겠죠. 금 팔고. 그럼 주식 더 떨어지고 채권 시장 채권 가격 하락하면서 채권 금리 튀고 왔다 갔다 흔들리는 거, 더 흔들리는 겁니다. 자, 세 번째. 기관 투자자들 헤지펀드 청산 마진콜 가능성. 그럼으로 인해서 현금 중요성이 증가된 거. 자, 네 번째. 트럼프의 통일성 없는 정책, 달러가 흔들리는 이러한 이슈들. 자, 여러분들 볼게요. 최근에 여러분들 장기 국채 금리가 상승했다, 많이 급등했다 얘기 들어보셨죠? 장기 국채 금리가 상승했다 그러면 어떤 몇 년물 국채 금리가 상승한 거 위험할 거라 생각하세요? 장기 국채 금리가 올라갔대, 상승했대. 몇 년물 올라간 게 위험할 거라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보통 장기 채권을 분류해 보자면 10년물부터 30년물까지 있어요. 10년물 올라간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30년물이에요. 30년물 국채를 갖고 있고 샀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내가 미국에 있는 그 국채 교환권 쿠폰, 달러 교환권 쿠폰을 30년 동안 갖고 있더라도 안전하게 내가 원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겠네? 라는 뜻입니다. 이해되셨어요, 여기까지? 근데 30년물 국채금리가 막 5% 가까이 육박을 해. 10년물 국채금리보다 30년물 국채금리가 미친듯이 더 튀었어요. 그럼 이거를 막 우후죽순 던졌다는 건 무슨 뜻일까? 달러에 대한 믿음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지금. 이대로 지속이 되잖아요? 이러면은 기축통화까지 흔들릴 수 있어요. 물론 지금 당장 기축통화가 뭐 자리에 내려온다, 달러가 망한다 그 얘기 드린 게 아닙니다. 지속이 계속해서 된다고. 그래서 30년물이 중요한 거예요. 10년물 같은 경우에는 올라갈 수 있어. 10년물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단기적으로만 올라갔다 또 떨어지면 괜찮아. 근데 30년물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까지 크게 많이 움직이지가 않았어요. 근데 이렇게까지 움직인다 그러면 미국의 신뢰도 흔들리고 있구나. 독일이 뉴욕 맨해튼 금고에 있는 금 1200톤 회수하는 거 검토 중이란 기사 보셨어요? 그 왜 회수한다 그런 거예요? 독일이 미국한테 갑자기. 야, 우리도 러시아 꼴 날 수 있겠다 그 얘기 하는 거예요.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하니까 달러 자산, 러시아 자산들 달러 자산 동결시켜가지고 우크라이나한테 주자 막 이런 얘기 하죠. 야, 그럼 독일도 이런 생각이 들겠지. 지금 트럼프 정부가 좀 저렇게 막 왔다 갔다, 어제는 좋았다가 막 오늘은 뭐 나빴다가 진짜 막 누가 보면은 무슨 조울증 환자 마냥 저렇게 정책을 펼치는데 우리 갖고 있는 금 1200톤 나중에 못 받는 거 아니야? 미국이랑 사이 틀어지면 못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지금이라도 회수해야겠다. 지금 트럼프의 통일성 없는 이런 정책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미국 달러가 흔들리고 있어요. 기축통화가. 최근 며칠 월가 그 시장 상황만 봤을 때 아직 뭐 월가 달러가 흔들린다? 이거는 어불성설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단 며칠만은 보고 이렇게 분석이 안 나와요.
근데 최근에 이틀 동안만 보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흔들리는 게 맞아요. 이틀 동안만 본다고 하면.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계속해서 일관된 이런 정책이 아니라 왔다 갔다 하는 정책들, 막 세게 때리는 이런 정책들, 우방 국가도 막 후드려 패는 이런 정책, 막 공격적 이런 정책은 단기적으로는 조금 힘들 거다. 그래서 지금 뭐예요? 미국 자산시장에서 자본이 계속해서 이탈하고 있죠. 30년물 국채를 매도했고 이것저것 다 던지고 있다. 이게 어떻게 일어났냐면은 다섯 번째, 자, 쓰리 하락, 쓰리 저라 그러죠. 쓰리 저라 그러면 쓰리 하락이지. 달러가 약세입니다. 약달러예요. 그리고 미국의 국채금리, 장기채 금리가 상승을 합니다. 장기채 금리가 상승했다는 거는 채권 가격이 하락했다는 거겠죠? 그러면 달러 약세, 채권 가격 약세, 거기다가 증시까지 하락. 쓰리 하락이죠? 이게 뭐를 의미하냐면 이게 보통 어디에서 나오냐면은 신흥국가에서 나와요. 개발도상 국가들. 야, 뭐 무슨 정권이 쿠데타를 일으켰네. 트럼프한테 관세 인상을 두드려 맞아가지고 그 나라 망하겠네. 그런 국가들한테 나온다고. 왜? 환율도 낮고 증시는 당연히 빠지고 채권 다 던지죠.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없어요. 만약에 달러가 약세로 나오잖아요. 전세 글로벌 투자자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약달러네. 달러 환차익으로도 조금 주식 먹을 수 있지 않을까? 미국 주식시장에 자금이 유입이 돼요. 왜? 그만큼 매력적인 시장이니까. 믿을 수 있는 시장이니까. 올라간다는 확고한 믿음이 있으니까. 그리고 당연히 채권 시장에도 매수세 들어가죠. 근데 볼게요. 달러도 약세야, 채권도 팔아, 주식도 팔아. 이거 개발도상 국가예요. 이런 환경 지금 메커니즘이 왜 일어나고 있냐면 트럼프의 통일성 없는 일관되지 않은 정책. 그로 인해서 미국 지금 시장이 흔들린다. 트럼프 모를까 알까? 트럼프도 알죠. 여러분들 베센트 재무장관이 조지 소로스 펀드 오른팔로 해가지고 영란은행을 잡았던 분이에요. 말하라고 가가지고 그 베센트 재무장관이 트럼프 만났죠. 그리고 나서 90일 유예하죠. 아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채권 시장 다 죽습니다. 환율 시장 다 끝나요. 그럼 최소한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여기서 세게 매길 못해요. 여기서 진짜 막 맛본 자료로 해가지고 막 관세 90일 유예 없던 걸로 할게요. 다시 매길게요 해가지고 시장 다 무너뜨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트럼프가 일부러 연준의 금리 하락을 유도시키려고 경기 침체를 만든다. 그렇게 얘기하신 분 있죠? 분석하신 분들. 아서 헤이지나 막 이런 방송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논리가 맞는 거예요. 진짜 여기서 트럼프가 시장 무너뜨리면 증시 다시 폭락하고 끝나잖아요. 그럼 그 분석이 맞은 겁니다. 그거 나오기 힘들어요. 자, 그럼 앞으로 단기적으로 시장이 어떻게 될 가능성이 높은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번 주 목요일날 제롬 파월 연준의장 연설 있다 그러죠.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발언들 할 거예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BTFP, 뱅크턴 펀딩 프로그램이라고 실리콘밸리 은행 무너졌을 때 연준이 무제한 양적 대출해주겠다. 유동성 완화 정책 얘기했었죠? BTFP, 뱅크턴 펀딩 프로그램 요거 다시 나올 수 있어요. 이번 주 목요일날. 혹은 디스카운트라고 연준이 이제 그 대출 해주는 건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누가 뭐 A 은행이 대출을 빌려갔다더라 그럼 이제 안 돼. 그 A 은행에 있는 예치금들 다 빠지면서 뱅크런 나요. 신뢰도나 좀 믿음 등급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디스카운트는 좀 적합하지 않고 뱅크턴 펀딩 프로그램 BTFP 이런 거 혹은 트럼프 정부가 지금까지 얘기해왔던 SLR 미국 은행들의 지급준비금 있죠? 자기준비금 그 비율을 낮춰줄 겁니다. SLR 법안을 완화시켜줄 거예요. 완화시켜주면서 시장에 있는 유동성들을 어떻게 한다? 공급해주는 정책을 펼쳐줄 겁니다.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를 할 것 같다고요?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를 지금 할 수가 없는 게 뭐냐면 단기채를 매입하는 거죠. 단기채를 던지고 지금 트럼프 정부가 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최대한 채권 발행량을 줄여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적자를 줄이겠다는 거죠? 근데 지금 실제로서 연준이 장기채를 사주면서 단기채를 팔아? 오퍼레이션 트위스트가 지금 나올 시점은 아니에요. 지금은 최대한 시장의 유동성을 어떻게 해준다? 공급해주는 정책이 나와야 돼요. QT 트위스트,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나올 가능성이 매우 낮아요. 그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나 아니면 트위스트나 뭐 말씀하신 이런 것들이 나오려면은 유동성 완화 정책이 아니라 시장의 어찌됐든 간에 단기채랑 장기채 성격을 바꿔가면서 시장의 안정화를 추구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그 정책이 맞지가 않아. 지금은 뭐냐면 어찌됐든 간에 지금 불안하죠? 자금 경색이 일어날 수 있죠? 그거를 메꿔주는 정책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트위스트라던가 이런 것들은 유동성 완화 정책에 해당되지 않아요. 진짜로 유동성을 주지 않더라도 BTFP처럼 우리가 대출해줄 거야. 시장에 안정감을 주는 거야. 믿음을.
실제로 돈을 안 주더라도. 그게 가장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백악관에서도 채권 시장 보고 있다 믿음 준 거죠. 왜? 채권 가격이 떨어지고 막 흔들리더라도 어차피 백악관이 도와줄 거잖아. 연준이 뭐라 그래요? 우리 위험하면 도와줄게. 연준이 도와주잖아. 이게 궁금하고 이게 필요했던 거예요. 월가 투자자들은. 자, 한번 여쭤볼까요? 지금까지 시장이 무너졌던 이유가 뭔가요, 여러분들? 주식시장, 채권시장 무너졌던 이유가 뭐예요, 상반기에? 그 어느 하나 풋이 없었어.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여러분들 미국 주식 떨어지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 그래요? 우리 주식시장 관심 없어. 지금은 월스트리트가 아니라 메인스트리트야. 백악관 풋이 없었어요. 시장 투자자들은 불확실한 것도 싫어하지만 뭐다?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어떻다? 정부가 도와주겠지, 연준이 돈 풀어주겠지, 이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도 없었어. 연준이 있었나요? 최근 들어서 얘기를 해준 거지 연준도 없었어. 그러면 연준 풋 없지, 백악관 풋 없어. 근데 저번 주 금요일 날 미국 증시가 오른 이유가 뭐예요? 백악관 풋 나왔고 연준 풋 나왔어요. 시장이 이거 기다린 겁니다. 그러면은 이번 주 목요일 날 어떤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냐면 SLR 법안 뭐 완화, BTFP 디스카운트 뭐 이런 것들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레포 확대 이런 거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시장에 우리가 무너지면 해줄게. 지금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시장이 많이 무너져 있어. 그러면 대출해주는 프로그램 이런 것들 시행할 거고요. 조금 무너져 있어. 그러면 말로 해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추세가 바뀌었다, 시장이 흐름이 바뀌었습니다 라고 말씀드린 게 내피셜 아니면 뭐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서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저번 주 금요일부터 나온 거예요. 제가 주말에 여러분들 막 뭐 멤버십 방송 하루 했지만 주말에 막 쉬는 거 막 포기해가면서 시장 바라보고 해석하고 기관들 보고서 내고 분석해주고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단기적으로는 이제 트럼프가 시장을 막 진짜 충격을 줄 만한 진짜 막 무너질 만한 이러한 센 정책은 못한다. 할 수가 없다 하고 싶어도. 물론 자금 경색이라던가 이런 유동성 문제가 해결이 되면 또 5월 달에 또 그 모양 그 꼴 할 수도 있겠죠. 이 방송도 멤버십급이야. 이해되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은 단기적으로는 나가기 힘들어 보인다. 왜? 아까 5가지 이유를 들어드렸죠? 지금 자금 경색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미국에.